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성산 초점스쿨 섬기고 있는 고정석 집사입니다. 어, 지난 학기에 한, 한 6개월 전쯤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떨렸지만 오늘도 많이 떨리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게 77 진로 부르심 점검표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교재들 갖고 계시면은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의 베이스는 그 이성현 선생님이 출판했던 이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77 점검표 관련해 갖고는 저자이신 이성윤 선생님이 아직 출판하기 전에 아주 프레시할 때 제가 싱싱한 정보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저한테 문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신선했었어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중고등부와 저희 청년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섬기고 있지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긁어주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는 거의 99%가 너 꿈이 뭐니? 하면 꿈 자체에 대답조차를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이 청년들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청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로 점검표 이 파트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제일 뒤쪽에 보시면 표가 더 같은 표를 한 3장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거를 좀 혼자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이걸 꼭 한 번쯤 해보셔서 여러분들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생의 꿈이 뭔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남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전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듣고 나는데 내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남은 지금 우리 시간들이 다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좀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크게 읽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명강사는 어떤 분이라 생각하시나요? 최고의 명강사. 네.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끝내주는 사람이 최고의 강사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제가 최고의 강사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저랑 같이 저 제일 위쪽에 큰 한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다음 바로 문구에 보면은 그 다음 줄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되기라고 해서 도구적인 꿈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도구적인 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도구로서의 쓰임새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직업이라는 걸로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도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할까라는 부분까지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장 깊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런 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지는 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딱 바뀌는 순간부터 저는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역동성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게 사람 한 사람 바뀐 어떤 그런 건데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희망을 좀 생각하게 되고 다시 뭔가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리더의 자리들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구적인 꿈에서 많이들 머물러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죠? 제가 방금 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세진이한테 꿈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세진이가 딱 대답을 하는데 오토바이 선수가 되고 싶대요. 모터사이클 선수. 그래서 왜 모터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누구라고? 누구였지? 삼촌이었나? 작은 아버지가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꿈은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걸 왜 모터사이클 선수 왜 되고 싶어? 방금 물어봤더니 그걸 선수를 해서 1등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1등을 한 다음에는 꿈이 이루어져 버리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계속 1등이 해야죠. 이제 그렇게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이 직업에서 한계를 짓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져 버렸을 때 오는 그 상실감도 크고, 오히려 되지 못했을 때는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고, 된 다음에는 그 된 후에 오는 큰 상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말씀 중에 들었던 게,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케이스가 가장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불행한 게 뭐 아파서 고통받다 죽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 불행에 들어가서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진 후에 오는 상실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올무로 붙잡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이성현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훌륭하신 교수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분들이 그 교수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꿈 자체가 교수였다는 거였죠. 꿈 자체가 교수였다 보니까 결국은 교수가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이런 큰 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수라는 어떤 이런 지위는 가져본 적이 없지만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을 갔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 설악산 하면 정말 이렇게 선망의 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 명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울산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울산바위 올라가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 좋다고 해서 정말 그 당시 멋 모르고 슬리퍼 신고 수학여행 가서 울산바위가 제법 높은데 멋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멋있다고 하니까 그 생각만 하고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앞에 바다 보이고 끝인 거야 이게. 바다가 보이고 바위가 하나 있어요. 약간 흔들리는 바위였던 것 같아요. 그 허탈감이라는 게 정말 그 느낌이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성공한 이후에 온 어떤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구적인 꿈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주는 한계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성현 선생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수행적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래서 강한 자극이 되었어요. 이게 참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수행적인 꿈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등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애매모호한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승원 선생님 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훌륭한 사람, 선생님, 화가, 과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해서 확장을 하지? 어떻게 해서 확장을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제가 저는 신앙생활을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선교단체는 청년들만 사역하는 청교단체였어요. 그래서 항상 진짜 믿음의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죠. 막 믿음의 300용사, 홍해를 가른 우리 모세, 또 골리앗을 물리신 다윗, 나에게 칼과 난창은 없지만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말 이렇게 딱 듣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의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라 되게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번 시간에 저희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책에서 보면은 직장의 사례가 나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면,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저도 딱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진급을 빨리 했었거든요. 좀 빨리 하고 이제 책임자의 자리까지도 올라가 보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제 전례로 봤을 때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마인드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책임감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야근을 하는데 제가 교회 일이 있다고 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말에도 일을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고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활보다 직장에 좀 우선시되는 어떤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게 돼 버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이유가 제 안에 분명한 어떤 수행적인 꿈이 없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기보다는 그냥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본이 되어줘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끌어와야 된다. 이 두 가지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본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걸로는 전도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에게 이 도구적인 꿈, 앞으로 나오는
꿈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애매모호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우리 저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도구적인 아니 수행적인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고요. 네, 그러면 먼저 저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7개의 산이 나오는데요. 네, 7개의 산이 도구적인 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래희망을 고를 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7개의 산은 분야를 나눠 놓은 겁니다. 분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가. 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가. 지금의 저라면 이제는 그 교육에서 일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이 전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에 있었는데 엔지니어링에 있을 때에는 문화예술 과학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은 제가 좀 놀랐었는데 하도 입시가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도구적인 꿈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을 시킨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떻게 시키냐면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의사인데요? 하면 그래 어느 학교 가고 싶어? 딱 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부의 그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 이 도구적인 꿈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갈 수 없게 전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 학군들 지금 학교들이. 네. 근데 결국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수행적인 꿈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방황의 시간들 너무 많이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시해야 될 그러면 우리 수행적인 꿈, 수행적 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 수행적 꿈은 이 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책에 나와 있지만은 그 최근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세계 변혁 운동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풀어야 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7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혹시 나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셨다. 나는 7가지 그래 이런 과제들이 있지 맞아.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좀 와닿는 게 있나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혹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나눠봤다 하시는 분 진짜 정말 그 멋진 부모님이십니다. 있다면 정말 네, 정말 멋진 부모님이세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든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의 어떤 지금 갑자기 도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시에 그 일을 했던 시장과 제가 있는 쪽 어느 쪽이냐면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 녹지 공원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장이 형제예요. 한 형제가 같은 시장과 과장을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그렇게 그런 행정가들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가 그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자리에 앉으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시에서 일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던지셨대요. 던져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도구적인 꿈의 역할은 결국은 그런 눈을 뜨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7가지 과제를 아이들과 한 번씩 나눠보시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그 수행적인 꿈에 한 발을 내딛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옆에 있지만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거를 다른 걸로 이제 비유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수행적인 꿈과 도구적인 꿈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망치를 드는 거 이게 도구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적인 꿈은 어디에 잘못 그 못을 박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거기를 고쳐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도구적인 수행적인 꿈이다. 네. 드는 걸로만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드는 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려차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도구적인 꿈과 수행적인 꿈이 꼭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나 10살이 채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 있나요? 지금 얼추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10살. 있구나. 근데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라디오를 언제 듣는데 이런 교육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프랑스 아이들 사례가 나오는데 프랑스는 진로 결정을 10살 때 시작을 한대요. 10살 때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담을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10살 때부터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달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코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 않다는 걸 아시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교감을 이제 좀씩 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행적인 꿈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어떤 우리 아이들이 미술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도구적인 꿈에 머무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입시 환경이죠.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환경에서는 계속적인 준비 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가 아무리 잘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이 그림은 어떤 큰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습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염습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올 때는 크게 좌절이 오고 제가 보니까 진짜 예능 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걸 꾸준하게 즐겁게 하는 친구들 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친구들은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준비 기간으로서만 그 오랜 시간을 간다는 부분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행적인 꿈이 같이 갔을 때에는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아까 7가지 우리 도전 과제들 중에 고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고아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내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수행적인 꿈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 아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는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 기간 동안에 그린 그림도 그거를 그려서 결국은 그 중에 내가 가진 어떠한 작품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겠죠. 나만 갖고 있기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것을 몇백 원에 팔아서라도 고아원에 어떤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고아원에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아이에게 큰 동기 유발에 될 수 있고 그런 수행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미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나는 미술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존감에 굉장한 그런 시너지가 부스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사례는 멀리 보지 않고 저희 안에서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처음 초원이가 신문사를 제안할 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구나 얘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초원이가 최근에 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제가 아는 초원이는 약간의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가 쪽에 좀 이제 하고 싶어하는 게 있구나, 경영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뛰어난 정치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야, 넌 정말 좋겠다. 안철수 씨와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참 멋지겠다. 처음에 네가 원했던 그런 비즈니스 쪽으로 어떤 길을 열어보고 그 길을 발판 삼아서 정치가 쪽으로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걸 보니까 도구적인 꿈을 이야기가 그렇게 꾸고 있었지만 그럼 수행적인 꿈으로 뭘 꾸고 있었을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그런 정의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감이 있어요. 불의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 또 그리고 이게 고아처럼 어떤 그런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이 참 좋은 도구구나. 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을 다른 누군가들 위해서 이게 또 쓰이게 할 수 있는 사회 환원의 도구로 쓰고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구나. 얘가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현재부터 그걸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원이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격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없이 좋고요. 혹시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스를 하고 있다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이 7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큰 아이들, 10살부터 그 이상의 아이들은 충분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드디어 나오네요. 진로 부르심 점검표. 네. 제가 이 진로 부르심 점검표를 먼저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본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돼요. 본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용, 학생용이라 써버렸는데 그게 개의치 마시고 부모용, 학생용이라는 말은 지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충분히 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지금 보시면 상단에 써져 있는 걸 보시면 상단에가 7개 현재 문화 영역, 그러니까 분야를 보시면 돼요. 분야로 보시고 좌측이 현재 7가지 도전 과제들. 네. 그리고 이 도전 과제들의 핵심은 아까 제가 좀 미스한 부분인데, 도전 과제들의 핵심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평생에 우리가 안고 가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구적인 꿈에서는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이 수행적인 꿈은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발 한 발 그 꿈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에 이런 소명감을 주는 거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예로 들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 예술, 과학 분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그리고 7가지 도전 문제에서는 고화 문제로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한 케이스를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1번 미술가가 되어 고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아이. 네.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을 볼까요? 2번 역시도 문화 영역은 문화, 예술, 과학 분야이죠. 근데 그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미술가가 2번 해석 보시면 아래 하단에 해석을 보시면 미술가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는 아이. 그렇죠. 그리고 3번에 보면 3번은 7가지 문화 영역이 교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도전 과제가 사회 정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되어 교육을 통해 사회 약자를 돕기를 원하는 아이.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걸 갖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제가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하고도 해봤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제 로스쿨을 그 당시에는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이 송영재님한테 이 자료를 그때 먼저 받고 그 청년한테 바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자. 너가 로스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로스쿨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보자. 이렇게 하고 해봤는데 네, 그 친구는 일단 분야는 확실하죠. 분야는 이제 법이나 이런 쪽이니까 정부기관 쪽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보다는 정부기관 쪽이 가깝겠네요. 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명확하더라고요. 사회 경제 문제하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까지는 정말 원하는 거고, 이제 가정은 차후에 이제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딱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로스쿨을 가는 게. 그래서 그 친구도 내가 왜 이렇게 로스쿨을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어떤 그 과제나, 그러니까 내가 수행해 왜 여기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함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것이 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되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명확한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걸 보고 난 이 길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친구가 꾸는 건 인권 변호사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길로 계속 가게 하는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비교적 어린 때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이걸로 인해서 정말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한 발 내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나눠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이 필요하다면 이성희 선생님 보충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카메라 때문에 앉아서 하시는 게 계속 하셔야 되니까 이제 잠깐 몇 개만 제가 보충을 하고, 고정 선생님 너무 잘 파악을 해주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거를 소개해줘서 이 진로 점검표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하실 때 조금 요 내용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도구 적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너 꿈이 뭐니 하면 여기서 그냥 도구 적금은 바로 나와요. 저는 뭐 선생님이요. 저는 과학자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뭐 선생님 했으면 교육 분야인 거고, 변호사 했으면 뭐 정부 분야인 거고, 그죠?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적금은 애들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사실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뭐냐, 이슬람의 이념 도전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또 악한 일들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전해 갖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변증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테러를 막으면서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좀 이슬람에 대한 이 도전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도전이거든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이게 사실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도전이 굉장히 거세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또 지혜로 우리가 변증으로 논리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이슬람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이 옳지 않은 진리로 다가올 때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변증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서 품어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 애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번 가정 문제는 뭐 가정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수행적 꿈에서는요, 아이들의 그 열정을 체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아픈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이들이 무엇에 긍휼함을 느끼는가, 이거를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정 문제에 저는 이혼한 가정이 너무 신경 쓰여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 2번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조금만 설명해 주면 애들이 이거 의외로 바로바로 골라버려요. 눈으로만 싹 보고도 확 고르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3번 고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고아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실은요.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심각해요, 고아 문제는. 그러면 그 고아에 대한 혹시 마음이 있니? 그러면 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빠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은 저 고아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빈곤 문제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 보면 자꾸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회정의 문제는 이거는 뭐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뭐 예를 들면은 정치범 수용소 이런 거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6번은 뭐냐면은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아직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인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땅끝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열정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그 아이는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그 아이가 변호사건, 의사건, 교사의 꿈을 가졌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7번은 예배 회복은 뭐냐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요, 피아노가 너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꼭 저는 이렇게 예배 반주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 영어로는 셀러브레이션 챌린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가 이게 축제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4시간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센터를 막 세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센터나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쉽게 해갖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그리고 저는요 춤추면서 찬양하고 이런 거 회복시키고 싶고요. 정말 예배가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그걸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면은 보통 아이들이 한 2-3개 골라요. 그럼 그 2-3개를 놓고서 이렇게 아이의 가능성을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정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애가 미술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과학 그 영역이고, 근데 미술가인데 여기 7개 중에서 7개의 도전 중에 어디에 열정이 있니? 무슨 문제를 풀고 싶니? 아이한테 그것도 설명해 줘야 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네가 살면서 조금씩 아름답게 더 만들어 해결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심장이 뛰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도구적 꿈만 있는 애들은 심장이 뛰지 않아요. 미술가 애들이 대생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근데 고아를 생각한다? 그렇죠. 제가 고아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이 대생에서 우리 고아원에다 제가 이거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이 도구적금, 수행적금 이거를 체크해 줘갖고 아이들에게 이걸 스스로 점검해 주게 하는 것의 또 중요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오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수행적금이 없으면 아이들은 항상 미래만 대비, 직업은 지금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래예요, 미래.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입시를 위해서 대생하고 앉아있는 애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 행복한 경우 있지만 드물어요. 그러나 고아를 위해서 이 대생을 그리는 아이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 아이는 엄청 행복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바로 오늘 이 꿈 점검이, 그래서 꿈 하면 우리가 미래만 생각하는데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늘 그 꿈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검표예요. 그래? 그럼 부모님이 딱 발견했으면은 그거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여기 예를 보자면은 미술가 나왔고 고아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상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약간 부모님이 이렇게 리드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네가 대생 그린 거 이거 저기 고아원에 갔다가 우리 기증할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주시면 좋아요. 아까
예를 들어 고정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게 아이라고 쳐요. 뭐 로스쿨에 가고 싶다고 쳐요, 이 아이가. 근데 거기다가 사회정의 문제, 인권 문제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아이한테 약간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로스쿨 나와서 훌륭한 변호사가 돼갖고 너 이 북한의 인권 문제, 지금 말이야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서 이런 게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런 인권 문제가 있어. 그거를 위해서 한번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일을 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뭐 글을 써본다거나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네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아이의 또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이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그 아이가 하지 않으면은 어른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이런 훈련을 지금 우리 세진이 나이나 주한이 나이 이럴 때부터 조금씩 해줘갖고 아이들이 자꾸 망치만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망치로 어떤 못을 때려잡는, 못을 때려서 받고 아니면 못을 뽑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점점 키워내면은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쉽게 넘어가요. 사춘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뭔가 중요한 일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 기여할 기회가 없다라는 데서 사춘기가 오는 거거든요. 공허함으로부터.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이미 미술가로서 고아를 돌보는 아이가 살고 있다. 이런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가능성이 사춘기를 어렵게 겪을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냥 그 아이는 오늘이 이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황하고 뭐 존재의 의미를 자꾸 막 찾고 이럴 겨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진로 점검표를 통해서 아이의 도구 적금과 수행 적금을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점검했으니까 이제 자 무슨 과 가도록 하자 바이바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원 선생님이 이제 이거 지금 점검표 작성하시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들 이해되셨죠? 저는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예, 그걸 고민해봤는데 7계산에 일단은 가정에서 해당이 되겠죠. 가정에 해당이 되시고, 네. 근데 가정인데 저도 그래서 그럼 가정으로 하면 너무 한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가정 안에서 너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나누어서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사실 누가 이슬람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눈을 뜨겠어요. 뜰 기회조차 없죠. 하지만 부모님이 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계속 그걸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로 충분히 그것들 해주실 수 있다. 예,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질문이 없으시면은 한번 자녀들하고 한번 마킹을 해보시면서 제가 이선 선생님과 같이 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